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현기승입니다. 자,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청동기와 철기를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은 지금 저와 한국사 안에서도 선사 시대를 공부하고 있고요. 크게 배우는 내용 요소는 네 가지: 구석기, 신석기, 청동기, 철기. 이 부분에서 이 네 가지 내용 요소가 주로 문항으로 나올 때는 구석기와 신석기를 비교하거나 청동기와 철기를 비교하는 패턴이 일반적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내용을 여러분이 정리하실 때는 뭐에 주목해서? 경제와 도구에 주목해서 정리를 하셔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청동기와 철기를 빠르게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신석기 때까지의 변화, 경제적인 변화, 가장 큰 변화가 뭐였죠? 네, 바로 신석기 혁명이었어요. 이 신석기 혁명으로 농경과 목축이 시작되면서 인류는 자연의 소비자에서 생산자로 거듭나게 됩니다. 다만 너무나 초보적인 농경이었기 때문에 여전히 농사만으로 먹고 살기 힘들었고 사냥, 채집, 고기잡이가 필요했으며 이 잉여 생산물은 나오지 않았다. 그리고 아직까지 무슨 단계에 머물렀다? 반농사 단계에 머물렀다. 벼농사까지는 못 갔다. 그래서 탄화된 족발만 발견되고 탄화된 미는 발견되지 않는다 라는 것까지 공부했어요. 자, 그러면 청동기 때는 어떠한 변화가 나오느냐? 드디어 발전된 농업인 벼농사가 시작됩니다. 벼농사가 시작돼요. 벼농사가 시작된다는 말은 드디어 이제 탄화된 미도 발견된다라는 거예요. 다만 여기서 주의할 점은 벼농사가 시작되긴 했지만 일부 지역이라는 거예요. 일부 지역. 이 벼농사는 굉장히 어려운 농사입니다. 이 벼농사가 전국적으로 퍼지게 되는 건 조선 후기 때예요. 조선 후기. 그래서 여러분 중학교 때 이양법, 모내기, 이양법과 모내기를 통해서 이모작이 가능해지고 더 적은 노동력으로 더 많은 생산량을 확보할 수 있어서 광작이 시행되고 분홍이 등장해서 이제 양반들과 향촌사회의 주도권을 놓고서 분홍과 이런 친양과 구양이 싸운다, 이런 내용들 들어본 적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변호사가 전국화되는 건 조선 후기고요. 자, 지금은 일부 지역인데 어떤 곳이 변호사가 시작되게 된 지역이냐? 벼농사가 어려운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 논에다가 하는 벼농사는요 전제 조건이 있어요. 1년 365일 논에 물이 가득가득 찰랑찰랑 차 있어야 돼요. 단 하루라도 물이 마르면 농사는 끝입니다. 그 말은 뭐야? 1년 365일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해줘야 한다는 거예요. 그럼 강수량이 굉장히 많거나 혹은 그 내린 비를 저장해 놓을 수 있는,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수리시설, 저수지나 보 같은 게 필요하겠죠. 그죠? 그래서 한반도 남부에, 우리나라 비가 좀 많이 오잖아요. 여기 남부의 일부 지역에서 벼농사가 시작됩니다. 저수지 등을 만들어서요. 자, 다만 여기서 또 하나 주의할 점은 벼농사가 시작됐다 그래서 밭농사를 안 지었을까? 아니에요. 벼농사는 굉장히 일부 지역입니다. 여전히 밭농사가 디폴트 값이에요. 그 말은 청동기 시대에는 밭농사와 벼농사가 모두 이루어졌으니까 당연히 밭농사에서 나오는 이 탄화된 좁쌀, 조피, 수수, 기장 같은 탄화된 좁쌀도 발견되고 벼농사를 통한 탄화된 미도 발견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 벼농사를 통해서 농업 생산량이 획기적으로 늘어납니다. 그 말은 뭐예요? 이제 충분히 배부르게 먹고도 남는 잉여가 등장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청동기 때부터는 굳이 사냥을 안 해도 돼요. 이제는 농사만으로 먹고 살 수 있고 먹고 사는 걸 넘어서서 잉여 생산물까지도 나오게 됩니다. 이 잉여가 인류에 가지고 온 변화는 바로 불평등입니다. 왜냐? 정리해볼게요. 자, 벼농사가 시작됩니다. 농업이 발전합니다. 생산량이 늘어납니다. 이젠 충분히 배부르게 먹고도 남는 잉여가 나왔습니다. 이 남는 잉여 생산물을 어떻게 할까요? 나눠야 될 거 아니야. 그 잉여 생산물을 나누는 과정에서 니 거, 내 거, 사유재산의 개념이 생겨요. 그리고 당연히 모두가 똑같이 n분의 1 하지는 못하겠죠. 많이 가진 자와 조금 가진 자가 나오겠죠. 바로 빈부의 격차가 벌어지는 거예요. 그럼 누가 많이 가지고 누가 조금 가질까? 여기서는 힘의 논리가 적용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많이 가진 자는 지배자로 군림하게 되는 거야. 그래서 지배자와 피지배자, 계급이 나누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시대는 청동기 시대입니다. 더 발전된 청동무기가 등장을 하게 돼요. 이런 무기를 통해서 이제 남는 잉여 생산물을 가지고 뭐가 벌어집니까? 전쟁이 벌어집니다. 이제 뭐가 출현하는 거죠?
네, 불평등한 계급에 기반한 국가가 출현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전 세계 공통인데 문명, 국가 모두 다 청동기 때 나오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이 문명과 국가라고 하는 건 불평등한 계급 질서를 깔고 가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우리나라에서도 흔히 말하는 최초의 국가 고조선은 언제 나오는 거예요? 청동기에 기반해서 나오는 거예요. 이 최초의 국가 고조선은 청동기 문화를 기반으로 형성되는 겁니다. 자, 다만 이런 최초의 국가 이제 막 만들어진 거잖아요. 아직 굉장히 단계가 낮아요. 국가의 규모가 낮습니다. 아직까지 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왕이 아니라 누가 그 부족의 군장, 족장, 군장이 다스리는 군장국가 형태를 보입니다. 자, 그리고요. 청동기 시대에 나타나는 전 세계 공통점이에요. 청동기에 기반하여 만들어지는 모든 문명과 국가는 예외 없이 모두 재정일치의 모습을 띠고 있습니다. 재정일치, 종교와 정치는 일치, 하나다라는 거예요. 즉 정치적인 지배자가 종교적인 제사장 역할까지 함께 한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청동의 특징이 있습니다. 청동은요, 두 가지 특징이 있어요. 굉장히 귀하고요. 만들기 어려워요. 이게 구리, 주석, 아연의 합금이야, 얘들아. 단일 물질이 아닙니다. 만들기 힘들고 굉장히 귀하고요. 그리고 굉장히 약해요. 생각보다 강하지 않아. 그러니까 이 청동에 기반해서 청동 무기를 가지고 지배자로 군림을 하지만 압도적인 무력으로 피지배자들을 관리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현실 세계에서 나의 부족한 무력, 이거 어디서 보충한다? 하늘에서 보충한다는 겁니다. 하늘의 권위를 빌려서 본인의 부족한 무력을 보충할 수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재정일치의 모습을 띈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요. 이러다 보니 이렇게 전쟁과 계급, 불평등이 나눠지고 하다 보니까 이젠 집터를 고를 때도 고민이 많아지는 거예요. 신석기 때까지는 농경과 목축, 어로에만 유리하면 됐지만 이제는 또 뭘 고려해야 돼? 전쟁까지 고려해야 돼. 만약 농사 짓기 좋다고 터를 잡았다가는 공격을 당해 망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마냥 뻥 뚫린 계활지보다는 방어를 염두에 두는 배산임수 지역이 각광받게 됩니다. 뒤에는 산, 앞에는 강. 뒤에 산이 있으면 뒤로 못 쳐들어오잖아. 그치? 그리고 집도 발전해요. 이 신석기 때 움집은 원형의 바닥에 움푹 파여져 있었고 화덕이 중앙에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청동기 들어오면은 점차 이 지하 가옥이 지상으로 올라오게 되고 바닥도 반듯 평평하게 됩니다. 그리고 중앙에 있던 화덕도 편의를 위해 구석으로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신석기와 청동기 집터의 차이는 화덕이 중앙에 있냐 구석에 있냐, 바닥이 직사각형이냐 원형으로 움푹 파여 있냐 정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방어를 위한 목책, 성갑, 환호 같은 것들이 등장을 하게 돼요. 다시 청동기로 돌아와서 이 귀하고 약한 청동 어디에 쓰냐? 일단 당연히 무기로 쓰이겠죠. 이 무기를 가지고 전쟁을 해야 되니까 잉여 생산물을 배분하는 과정에서 이제 잉여 생산물을 놓고 갈등이 벌어지는 거잖아. 거기서 승리하기 위해 당연히 발전된 물질인 청동을 가지고 무기를 만들 겁니다. 이 지배층이 만든 청동 무기, 대표적인 청동 무기가 비파형 동검이라는 거예요. 비파형 동검. 자, 그리고 무기 말고 또 어떤 용도로 써요? 모든 청동기에 기반한 문명과 국가는 재정 일치라고 이야기를 했죠. 현실에서 부족한 무력을 하늘의 권위를 빌려와야 되니까. 그러면 무언가 종교적인 역할을 보여줄 거라면 보여주는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야. 내가 하늘의 자손이다. 난 선택된 민족이다. 라는 걸 보여줘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장신구와 제사용 도구로도 쓰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장신구와 제사용 도구가 청동방울, 거친 무늬 거울 이런 거예요. 그 외에도 뭐 팔주령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걸 통해서 내가 왜 너희를 지배하는지 아느냐? 나는 바로 하늘의 선택된 민족이며 하나님의 자손, 천손이다. 내가 이런 고귀한 사람이니까 너희를 지배할 수 있는 것이다. 보아라, 내가 하늘에 가서 통하는 걸 봐라. 이러면서 막 제사도 지내주고 막 쇼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얘들아, 나중에 철기시 넘어가봐. 철기 넘어가서 중앙집권 국가가 나오게 되면 더 이상 이런 쇼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철이라고 하는 압도적인 무력이 생기거든. 그때 되면은 왕은 왕일 뿐이에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힘이 생기면은 이런 역할이 사라지게 되는데 아직은 그런 단계는 아니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지배층의 무기와 장신구, 제사용 도구, 재정일치의 도구로 쓰이는 청동
너무나 귀하네요. 이런 귀한 청동을 농기구에 쓸 수 있을까요? 꿈도 못 꾸는 일이죠. 그래서 청동기 시대에는 여전히 농기구는 석기를 썼다. 청동기 시대에 사용된 대표적인 석기 농기구가 바로 반달돌칼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거야. 청동기 시대에 사용된 대표적인 석기 농기구입니다. 사진을 좀 확인해 볼까요? 네, 여기 비파형 동검 나오고 거친 무늬 거울 팔주정 나오고 반달돌칼 나오죠? 네, 곡식을 자르는 데 사용된 청동기 시대 석기 농기구입니다. 자, 그리고 무덤도 중요한데요. 이 무덤은 고인돌이라는 게 등장하게 돼요. 고인돌. 돌, 석기. 그럼 이거 구석기, 신석기 거 아닌가요? 라고 할 수 있지만 고인돌은 여러분 구석기, 신석기에는 절대로 발견될 수 없습니다. 왜? 고인돌은 그냥 무덤이 아니에요. 누구의 무덤이냐? 지배자, 군장의 무덤입니다. 지배층. 군장의 무덤이에요. 즉 이거는 지배자의 권력을 상징하는 거야. 고인돌을 만들려면 여러분 이 돌이 수십 수백 톤이에요. 수백 수천 명의 사람들이 동원돼야 됩니다. 단 한 명의 지배자를 위해서 수십 수백 명의 사람들이 동원된다. 이거는 평등한 구석기 신석기 때는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수직적인 계급 질서에 기반한 청동기 시대 이후부터나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들. 자, 그리고 여기 또 하나. 저 목이 많이 갔네요. 자, 청동기 시대 대표적인 무기 비파형 동검. 그리고 미송리식 토기, 그리고 지배자의 무덤인 고인돌. 이 세 개가 공통으로 출토되는 지역이 어떤 지역이냐? 청동기에 기반하여 만들어진 최초의 국가, 그 고조선의 세력범위랑 일치해요. 세력범위랑 일치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네, 종이 쳤네요. 자, 그리고 청동기 시대의 대표적인 종교와 예술이라면 재정일치, 자신의 부족한 힘을 하늘에서 빌려온다. 가스라이팅을 한다는 거죠. 내가 너희를 지배하는 이유는 바로 내가 선택된 민족이기 때문에 그렇다. 나는 바로 하늘의 자손이다. 요런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청동기 시대에도 바위 그림 같은 게 있어요. 울주 대국리 반구대 고령 장길이 바위 그림이니까 바위와 벽화락을 해서 무조건 구석기 이렇게 찍으시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벼농사가 시작되니까 탄화된 미가 발견된다. 하지만 반농사도 했기 때문에 탄화된 좁쌀도 같이 발견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철기로 가겠습니다. 철기 시대에는 그냥 뭐 경제에서는 큰 변화가 없어요. 농업 생산력이 더 늘었다 라는 게 있는데 더 중요한 변화는 여기 나옵니다. 이제 사회가 변합니다. 자, 청동기 때까지만 해도 굉장히 규모가 미니미니한 왕이 없는 군장국가였어요. 이 군장국가가 덩치가 커집니다. 그리고 철기시대 와서는 연맹왕국이라는 걸로 발전하게 돼요. 연맹왕국. 말 그대로 여러 개의 부족들이 연결하여 동맹을 맺었다. 그렇게 만들어진 국가입니다. 그러니까 군장들이 지배하던 독립적인 부족들이 하나로 연결하여 동맹을 맺어 만든 나라. 그게 바로 연맹왕국이에요. 국가의 규모가 커지니까 왕이 필요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그림으로 그린다면은 이거 뒤에서 한번 정리해 드릴 건데 군장국가는 이 각각의 부족들이 이렇게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거예요. 군장들이 지배하는 부족들이 독립적으로 존재합니다. 왕은 없습니다. 이게 청동기 때 모습인데 이게 이제 철기시에 들어가게 되면 연맹왕국으로 발전하게 돼요. 연맹왕국은 여러분 여러 개의 부족들, 군장들이 지배하던 독립적인 부족들이 말 그대로 연결해서 동맹을 맺은 거야. 그러니까 하나의 부족이 압도적인 힘으로 나머지를 찍어 누른 게 아니라 고만고만한 애들끼리 모여서 동맹 국가를 만든 겁니다. 그래서 대표가 필요할 거 아니야. 누가 대표가 됐을까? 그 고만고만한 애들 중에서도 그나마 힘이 강한 부족의 대표가 왕이 됩니다. 그리고 이 왕을 중심으로 나머지 부족들이 느슨느슨하게, 포인트 느슨하게예요. 느슨느슨하게. 글씨 진짜 못 쓴다. 느슨느슨하게 모이는 겁니다. 왕은 결국 이 군장들에 의해 선출된 존재예요. 왕을 세습하는 게 아닙니다. 당연히 왕의 힘은 굉장히 약하겠죠. 왕이라고 해도 다른 부족을 지배하거나 간섭할 수는 없습니다.
그 부족을 실제로 지배하는 건 그 부족의 군장들이에요. 독자적인 지배권이 따로 있어. 자신들만의 종교, 관리, 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게 연맹 왕국이에요. 여러분들, 이렇게 돌아가면서 하는. 자, 이렇게 왕의 힘이 약했다 하면, 그럼 왕은 도대체 언제 무슨 역할을 하느냐? 아무리 이런 얼굴마담격의 왕이지만 왕만이 할 수 있는 일이 있죠. 국가의 대표로서 외교라든가 전쟁, 이런 일이 생길 때는 왕에게 권력이 모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게 시간이 지나서 나중에 고대 중앙집권 국가로 발전하게 돼요. 중앙집권 국가로 발전하게 되는 모습을 보이는데, 그런데 지금은 연맹왕국 정도다. 그럼 why? 왜 청동기 때 독립적으로 존재하던 군장국가들이 철기시대의 연맹왕국으로 발전할 수 있느냐? 바로 철기 때문에 그래요. 무슨 말이냐? 자, 청동과 철기를 비교합시다. 청동은 귀하고 약하다 그랬죠. 그에 반해 철기는 훨씬 흔해요. 만들기 쉬워. 흔하고요. 청동에 비해 훨씬 강합니다. 흔한데 강하다? 와, 완전 개꿀이죠, 여러분들. 그래서 철기는 당연히 청동이 하는 역할 중에 무슨 역할을 일단 가져올까? 무기는 가져올 수밖에 없어요. 누가 청동 무기를 씁니까? 철기 무기가 훨씬 단단하고 만들기도 쉬운데, 이때부터 철제 무기, 철기 무기가 사용되는 거예요. 당연히 전쟁 규모가 어떻게 될까? 늘겠죠. 청동기 때까지만 해도 몇몇 지배자들만 청동 무기를 쓰고 대다수의 밑에 병사들은 돌도끼를 쓰고 있었는데, 철기 시대 들어오면은 장군부터 병사들까지 모두 다 철제 무기로 무장한 철갑 군단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전쟁 규모가 훨씬 늘어나게 되는 거야. 그리고 이 흔하고 강한 철기가 사용되니까 이제 농기구를 굳이 돌멩이를 쓸 필요가 없어요. 이제 철제 농기구가 쓰이게 됩니다. 당연히 생산량과 인구는 폭발적으로 늘겠죠. 그죠? 자, 그래서 철기는 기존에 청동기가 가지고 있던 무기의 역할과 석기가 가지고 있던 농기구의 역할을 가져온 겁니다. 그죠? 자, 그러면 청동기는 아무 쓸모가 없어졌냐? 아니에요. 철기 시대 들어왔지만 청동의 역할은 더 중요해집니다. 왜냐? 철기가 비록 청동기가 하던 무기의 역할은 가져왔지만 무슨 역할은? 네, 이 장신구, 재사용 도구로서의 역할은 가져오지 못합니다. 안 가져온 게 아니라 못 가지고 와요. 왜? 애초에 청동기로 장신구 재사독을 만든 이유가 뭐죠? 지배층의 권위를 살리기 위한 거예요. 재정일치, 선민, 천손, 권위를 살리는 명품이란 말이죠. 근데 명품이 왜 명품이죠? 아무나 가질 수 없어야 명품이야. 오늘날 구찌, 루이비통, 샤넬 이런 것들, 선생님이 한 달 월급으로도 못 사는 것들 있잖아요. 참 부조리한 사회예요. 자, 근데 얘들아, 아무튼 그런 장신구 재사용 도구 의기 아무나 못 가져야 명품이라고요. 철기는 아무나 가질 수 있어. 명품으로서 지배층의 권위를 드러내주는 장신구로서 역할을 수행하기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철기 시대 들어와서는 지배층은 더 청동 장신구에 집착하게 돼요. 지배층의 권위를 드러내주는 거니까. 그래서 철기 시대 들어와서 아이러니하게도 청동을 다루는 기술은 더욱더 발전합니다. 청동 장신구, 청동 의기를 만든 기술은 더욱더 발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철기 시대에는 한반도에 오히려 발전된 독자적인 청동기 문화가 나타나게 됩니다. 이 철기 시대에 등장한 독자적인 발전된 청동기 문화가 뭐가 있느냐? 세형동검, 잔무늬 거울, 거푸집이 있어요. 세형동검, 잔무늬 거울, 거푸집. 세형동검은 청동기 시대 비파형 동검이 변화 발전한 거고요. 잔무늬 거울은 청동기 시대 거친 무늬 거울이 발전한 겁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이 철기 시대의 한반도의 독자적 청동기 문화를 나타내주는 세형동검, 잔무늬 거울, 거푸집. 이걸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만들어진 시대가 언제죠? 제작된 시기 철기 시대입니다. 그런데 재료는 청동기예요. 그래서 가지고 있는 의미는 한반도의 독자적 청동기 문화를 나타내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철기시대 들어와서 청동은 사라진 게 아니다. 지배층의 장신구로서의 역할은 더 강화돼서 한반도의 독자적인 청동기 문화로 발전했다. 그래서 철기시대에 나온 한반도의 독자적인 청동기 문화를 나타내주는 청동기 유물, 세영동검, 잔무늬 거울, 거푸집이 있다라는 거고요. 거푸집, 이건 조금 따로 봐야 돼요. 세영동검이랑 잔무늬 거울은 말 그대로 칼과 거울입니다. 그럼 거푸집은 뭐냐? 조형 틀이에요. 이제 실제로 물건을 찍어내는 조형 틀입니다. 붕어빵 만드는 그거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 거푸집 자체는 청동기 시대에 없었을까? 아니에요. 분명히 있습니다. 비파형동검 뭘로 만들었겠어? 거푸집 자체는 청동기부터 철기까지 모두 존재합니다. 그래서 실제 기출된 문제 중에서 어떤 문제가 나왔냐면 청동기에 자료를 주고 위 시기에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옳은 것, 옳지 않은 것을 이라고 해놓고서 비파형 동검을 만들고 있는 거푸집으로 비파형 동검을 만들고 있는 사람이라고 나왔어요. 당연히 맞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틀린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거푸집이 세용 동검, 잔무늬 거울이랑 같이 나올 때는 철기 시대에 만들어진 한반도의 독자적인 청동기 문화를 나타내주는 유물이 되겠지만 거푸집만 따로 빼면은 철기 청동기 어디든 들어갈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려요. 그 외에 널무덤, 동무덤, 검은 간톡이, 더티톡이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고요.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에 청동기와 철기까지 비교 분석을 하면서 구석기, 신석기, 청동기, 철기에 관련된 모든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뒤에 남아있는 이런 탐구 자료들과 여러분이 잘 매칭시켜서 보시고 문제풀이는 구글 클래스룸에 있으니까 구글 클래스룸 문제를 다운받아서 기출선지와 문제도 함께 정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